세수 문제가 최근에 좀 불거졌던 게 좀 됐습니다. 2년 전에는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예상보다 많이 거쳐서 그 당시에 문제였는데 이제는 부족해서 이 지금 상황이 벌어진 상황인데 기재부는 지난해 9월에 추경호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올해도 세수 추계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 안 틀린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난 4월 달에는 보니까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세수 추계가 어려운데 너무 최근에 틀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뭐 해야 될지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뭐 왜 틀렸느냐 이제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예. 사실은 이제 그 굉장히 그 세수 추계가 굉장히 틀려졌던 것이 이제 2021년도 뭐 이 정도에서 굉장히 많이 크게 오차가 났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연도를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경기 예측을 이제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될 거라고 봤는데 이제 올라왔다든가 뭐 아니면 뭐 부동산 경기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지 못하지 않을까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런데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잘 생각보다 많이 많이 걸쳐서 네. 이제 오차의 굉장히 큰 주범으로 이제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봤었거든요. 당했었죠. 그만큼 예상이 어렵다는 거죠. 이제 이 부동산 경기 그게 뭐 작년에도 부동산 경기 이제 침체됐기 때문에 침체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보수적으로 봤는데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또 조정을 했겠죠. 이제 모르죠. 이제 제가 인사이더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네. 식으로 예측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GDP 성장률 우리가 뭐 어떤 그거를 놓고 우리가 같은 분야에서 대충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네. 양도소득세 안 거칠 줄 알았는데 꽤 거쳤네. 그러면 부동산 경기 좀 죽는다고 했는데도 이 정도는 베이스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좀 안 좋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GDP 성장률 헤드라인 지표는 잘 예측을 했다고 쳐도 이제 세부 지표 이제 뭐 그 기업들의 영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 GDP가 수입이 줄어들어갖고 GDP 성장률이 붙어받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세수 측면에서는 다 마이너스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측을 자세히 했을까? 아니면 그 헤드라인 지표를 예측할 때 각 부분을 전부 다 이번처럼 수입이 확 줄어들어서 플러스가 나는 걸로 예상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작년에 저 입장에서도 그렇게 예상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지표는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세세 지표가 좀 어긋나면서 이제 세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코로나 사태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2020년, 21년, 22년 이게 경기 진폭이 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 뭐 끝나고 나서 이제 2010년도 이후에 경기 진폭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 진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네.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경험해 놨던 경기 진폭보다 지금 굉장히 큰 경기 진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정부를 옹호하자면 네. 그래서 자꾸 오차가 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쉽지 않았다. 플러스가 났다가 네. 이제 마이너스가 났다 하는 것도 그 예측 이 경기 진폭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뭐 틀릴 수 있죠. 그리고 재추계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이 세수 예상된 세수를 갖고 내년도 예산도 짜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세수도 또 이걸로 가지고 또 추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에서 한 개가 틀려버리니까 이제 나비 효과처럼 모든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원래 이 예상하는 거는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예상은 틀리라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예상은 틀리려고 하는 거다. 뭐 그럼 그런 너무 얘기- 크게 틀리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회의원분들이나 이 국정감사할 때나 네. 아니면 언론에서 이제 한국은행이나 재정경제부 이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네. 그 국정감사를 할 때 뭐 네. 내년에 성장률, 인플레이션율, 뭐 실업률 왜 이렇게 틀렸나 뭐 이렇게 막 야단치고 이런 혼나죠. 네. 장면을 보는데 그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예측하면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저 세금의 수입이나 뭐 네. 정부 지출이나 이런 거는
그 우리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주식이나 환율 같지는 않지만 이것도 변동을 합니다. 아까 허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변동폭도 커졌고요. 네. 따라서 세수가 문재인 정부 때 예상보다 많이 거친 거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어서 그랬는데 그것도 예상을 못해서 더 많이 거쳤지만 그것도 이제 예측에는 실수를 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경기가 이렇게 나쁠 줄 몰랐는데 네네. 생각보다 더 나쁘니까 세수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 현실에서 있다는 걸 이전에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래에 대한 예측치를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의사결정은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미래의 의사결정은 맞습니다. 지금 해야 되죠. 내년에 네. 예산은 지금 짜고 내년 투자할 거는 지금 돈을 빌려올까 하고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내년의 그 세수, 내년의 성장률, 내년의 이자율을 지금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그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하지만 그게 틀릴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그 정도가 이렇게 경제가 불안한 시절에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경기가 어려운 시절에는 예측치를 잘 안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